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 창원산단에 왔습니다. 창원산단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가진 중소기업에 와서 요즘에 애환 또는 어려움을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회사의 공장장님이신 정상무님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듣겠습니다. 우리 정희혁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그 베어링을 주종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베어링이면 나사죠? 나사. 아니고요. 아니에요? 베어링은 보통 동그랗게 옛날에 다마? 일본 말인데 기본적으로 회전체를 지지해주는 저희는 기계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전자라든가 기계산업 그 모든 그 산업군에 들어가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 부품, 요즘 말하는 소부장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명을 고용하고 계신 거예요? 창원 사업장이 한 400명 정도 400명 고용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한 1억 5천만 개 정도. 그러면 중소기업 치고 굉장히 큰 중소기업이에요. 네. 그죠?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주죠. 중견기업이요. 예. 그러면 상무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낫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예, 이제 코로나를 겪은 지 3년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지금은 좀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더 좀 긴장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이라 하면 뭔가 좀 이 생산 외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 제조업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갈 것이냐. 제도 변화요. 그렇죠. 예. 가장 좀 걱정되는 제도 변화가 어떤 건가요? 가장 저희들이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 그 다음에 또 작년서부터 지금 피부에 와닿고 있는 문제가 제조업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생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긴 해요.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 상무님 실제로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에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건 뭐 기업의 책임의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특히 종업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랄지 아니면 근무 시간, 요즘에 말하는 소위 워라밸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업들도 나름대로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또 손익이라든가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비할 능력이 있고 또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2차, 3차 협력업체 지금 아직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주야 맞교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주간 일주를 5일로 봤을 때 하루에 12시간 중에 식사 시간 1시간 빼고 11시간 근무하게 되면 5일 근무해도 55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52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데 보통 설비를 투자한 회사들은 이 고정비 때문에 결국은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데 대다수 기업들은 사실은 주말에도 이 가동을 해야만이 어느 정도 손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결국 주 52시간제가 되게 되면 주말에 특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는 가동률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아니면 사람을 더 뽑거나 그렇죠. 사람을 더 뽑으라는 게 정책의 지금 방향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각각의 회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 특히 인가공 업체라든가는 지금 영업이익이 5% 3%도 안 나오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은 사실은 새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의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근데 고용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작년서부터 특히 이제 고용 상황이 특히 제조업 쪽에 뭐 그렇게 아주 3D는 아니지만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구하는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 택배나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보면 첫 번째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희 나라에 어떤 농촌을 포함해가지고 그 3D 업종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작년서부터 그 택배라든가 어떤 그 소위 그 딜리버리 센터 쪽에 그 고용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유출이 된 것 같고요. 또 올해서부터는 지금 소위 그 라이더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소위 어떤 그 음식을 택배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쪽에서 또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페이를 올려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지금 제조업에서 그 고용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거를 좀 살짝 정리를 해보면 지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한 거네요. 이 인력이 택배나 음식 배달업 같이 서비스 업종으로 쭉 이동을 했고 비대면 경제가 되면서 그리고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에 쑥 빠져버렸고 그 인력이 모자랐고 그리고 수익성이 워낙 낮은 국내 중소기업의 조건이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런 변화가 막 일어나는 와중에 52시간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굉장히 경직적으로 시행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 것이고 그러니까 좀 야속하시겠네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라든가는 도입할 필요도 있고 그 필요성은 공감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터졌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바뀐 변화에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그 소위 한계 기업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 기업만 해도 400명을 고용하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처럼 보여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근데 근처 공단을 보면 이제 2차, 3차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열악할 텐데 그 상무님 보시기에도 더 힘들어하는 기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제조업이라는 것이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 쪽 부품을 공급받는 B2B지만 그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저희가 지금 그 2차, 3차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저희는 또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뭐 기기 회사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결되는 서플라이 체인 구조를 갖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받기 위해서는 또 저희 협력업체 분들의 또 상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특히 좀 교통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더 좀 그 시골 쪽으로 가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더더욱이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가동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호소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모님께서 스스로를 또는 다른 그 동료 사업자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좀 배려하는 정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창원은 국가산단이고 국가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창출 지역인데 요즘은 어때요? 좀 좋은가요? 활력이 있나요? 어떤가요? 업종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사업들도 있지만 그 일부 업종들은 아직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이 기계산업의 메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계산업이라는 게 광범위하잖아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작기기 같은 그 다음에 뭐 조선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도 어떤 기계니까 그 다음에 또 창원이 알게 모르게 또 원자력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지고 지금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미 그 상당히 지금 없어진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업종에 따른 부침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커다란 산단 안에서도 이제 업종에 따라서 막 허물어지는 것도 있고 수출 기업들은 또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 우리나라 제조업,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제조업을 떠받치는 쌀알이라고 얘기되는 베어링, 제가 뭔지도 몰랐던 베어링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에 와서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정치의 계절이라 대선이 이제 뭐 4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 대선 후보들한테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좀 부탁 말씀이 있다면 한번 주시죠. 예, 그 정책을 만드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 건데 그 한쪽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소위 목적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반대쪽의 어떤 역작용, 부작용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시고 또 굉장히 좀 사회가 특히 그 환경이 바뀌고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제조업의 메카 중에 하나인 창원에 와서 우리 정상무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3년에 접어들면서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지금 견디고 계신데 이런 상황 변화 그리고 이런 고통을 정책을 만드는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그런 것을 배려하면서 만들고 있는가 이런 반성? 근데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야속하게 느낄 만큼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여기 와서 또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도 좀 더 잘 듣고 또 앞으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좀 더 크게 전해드리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베어링 보여주세요. 베어링.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베어링인데요. 그래요? 네, 종류가 많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비프놈 볼벽이라는 것이 이쪽에 있는 베어링들이 가장 소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어링이 이쪽에 있는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나 무슨 시계 가게 같은 줄 알았어요. 네, 위쪽에 있는 베어링들은 이제 테이프 롤러 베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안에 있는 전동체가 사다리 꼴방으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베어링들도 특히 자동차 쪽에 대부분 쓰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종류의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엔진 쪽에 이런 구동체. 저 자동차 인증 쳐봐요. 이런 쪽에 힘을 연결할 때. 그렇죠. 나 개안했어, 개안.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트랜스미션은 약간 다른 종류의 베어링인데 이런 쪽에도 이제 베어링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힘을 전달해주는 관절이 베어링이라고. 네. 어머, 나 개안했어, 개안. 정확하게 어머.